처음에는 그저 동생이 책을 읽을 때 울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 예약 하나 혼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눈앞에 펼쳐진 낯선 글자 하나가 우리 가족의 모든 걸 바꿔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단지 동그라미 하나, 선 하나로 이루어진 그 글자가 10살 난 동생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고 75살 할아버지의 침묵을 깨워주었으며 저희 가족 모두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스마트폰 속 K-팝 영상에 달린 댓글, 읽지도 못하는 그 글자가 왠지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글자가 이렇게 다정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름은 사카모토 나츠미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많이 망설이고 있지만 꼭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자를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을 때 저는 아직 첫 문장을 다 해석하지 못해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특히 한자가 섞인 문장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다고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학교 밖에서 바로 제 가족 안에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 동생 하루토는 올해로 10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지만 글자를 읽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고 숙제도 잘 못하고 교과서를 펴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토가 또래보다 글자 이해력이 떨어지고 난독증이 의심된다고요.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하루토는 실제로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머리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 한 줄을 읽지 못해 자신을 바보라고 느끼는 그 아이의 마음이 제 가슴을 마구 찔러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카즈오 씨는 올해 75이시고 최근에서야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화받기나 문자 보내기는 가능하셨지만 복잡한 한자나 온라인 병원 예약 같은 기능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셨습니다. 예약하려고 2~3시간을 씨름하시다 결국 나츠미야, 좀 도와줄래? 하며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글자가 벽처럼 느껴질까? 우리 가족이 모두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토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립니다.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 회사에서 인정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글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요? 하루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켜고 K-팝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가수들을 좋아해서 영상들을 자주 보곤 했는데 그날은 영상보다 댓글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댓글들이 다른 것보다 훨씬 읽기 쉬워 보였어요. 동그라미, 세로선, 가로선. 복잡한 한자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단순한데도 질서가 있어 보이지? 바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조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해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만든 사람의 마음이 지배가 아니라 배려였다는 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글자가 하루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저는 제일 친한 친구 에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미 혹시 한글 알아? 에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좋아하는 K-팝 가수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어. 왜? 저는 하루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에미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생각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나츠미 정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나도 같이 배울게. 그날 점심시간 에미는 종이에 아, 가, 나 같은 기본 글자를 써서 보여줬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였지만 저는 불과 30분 만에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츠미, 한국식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글자를 적어내리는 그 감각은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하루토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하루토 이거 봐. 이게 누나 이름이야. 한글로 적힌 나츠미를 본 하루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우와, 이게 글자야? 진짜 신기하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루토는 글자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만난 글자들이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글자들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가게 되든 끝까지 걸어가 보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토에게 조금씩 한글을 가르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배운 글자였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루토는 정말 빠르게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알려준 건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하루토를 한글로 써보자고 하니 그 작은 손으로 연필을 잡고 삐뚤빼뚤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음과 모음의 조합도 헷갈려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누나, 이거 하 맞지? 이건 루? 하며 스스로 묻고 대답할 만큼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하루토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읽어냈을 때였습니다. 물론 의미는 몰랐지만 그렇게 한 단어를 스스로 읽어낸 하루토는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로 읽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하루토에겐 두려움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경험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하루토는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쓰기를 놀이처럼 여겼고 스스로 공책을 꺼내 단어를 연습했습니다. 한글을 접한 이후 일본어 책도 예전보다 덜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토 군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한글이 우리 가족을 바꾸고 있는 걸까? 그러던 중 저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도 한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한국 글자 한글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이거 정말 쉬워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난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단다. 하지만 저는 한글로 쓴 할아버지의 성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카즈오를 한글로 정성껏 적어드린 쪽지를 내밀었을 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TV도 보지 않으시고 저에게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물으셨습니다. 이게 모음이라고? 새로 썬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흥미롭네. 할아버지는 이내 이건 정말 논리적인 문자구나 하시며 금방 원리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제게 한 장의 쪽지를 건네셨습니다. 한글로 또박또박 적힌 6글자 나츠미야 고마워.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복잡한 문자 앞에서 주눅 들어 계셨던 할아버지가 그 다정한 마음을 한글로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부터 저희 집에는 매일 저녁 조용한 공부 시간이 생겼습니다. 숙제를 마친 후 하루토는 연필을 들고 공책에 한글 단어를 적었고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한글 자판을 연습하셨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드리며 같이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점점 하루토의 일본어 실력도 함께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일본어 숙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요즘 한글 학원 같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 하루토는 매일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메모장을 만들어 짧은 문장들을 연습하셨습니다. 그중에는 오늘 날씨 좋아요. 하루토 웃었어요. 같은 일상적인 문장도 있었고요. 그걸 보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기쁘게 배우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날 저는 친구 에미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미, 혹시 우리 한글 공부를 같이 해볼래? 그러자 에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점심시간마다 옥상에서 하자. 누가 올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작은 모임은 곧 상상도 못한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친구들 나아가 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죠.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루토는 더 이상 책을 피하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자판을 능숙하게 다루시며 간단한 메시지를 한글로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츠미 사랑해요. 그 짧은 5글자가 휴대폰 화면 위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다정한 말을 평생 입 밖에 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자를 통해 표현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변화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감동을 안고 저는 친구 에미와 함께 점심시간마다 옥상에서 한글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하루토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변화를 에미에게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거 정말 멋진 일이야. 나츠미, 우리 이거 혼자만 하지 말자. 곧 리사, 다이치, 코하루, 그리고 카즈키까지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다른 이유로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친구는 K-팝 가수 이름을 쓰고 싶어서, 어떤 친구는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처럼 자신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한글의 놀라운 단순함과 구조는 모두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한글을 퍼즐 같다고 말했고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시간, 에미가 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한글로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서 공식만 대입해라고 한글로 답을 써서 다시 건넸습니다. 그 순간 수학 선생님 야마다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츠미, 에미 수업 시간에 뭐 주고받는 거야? 선생님은 쪽지를 빼서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암호야? 저희는 얼른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한국 문자예요. 저희가 요즘 점심시간에 공부하고 있어서.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외국 글자를 쓰고 있지? 여기는 일본이야. 그날 이후로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국어 선생님인 스즈키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츠미, 일본어도 제대로 못 쓰면서 외국 글자는 왜 배우니? 그런 거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일본어가 무서워서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글자라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오히려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저의 이런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키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외국 문자를 쓰고 있다는데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전화 이후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 조회 시간에 이렇게 방송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 집중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일본어 이외의 문자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배우고 있던 이 글자가 이제는 금지된 것이 된 거야? 그날 점심시간 옥상에서 모인 친구들은 한결같이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어. 나도 솔직히 무서워. 그렇게 20명이 넘던 모임은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친구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참여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하루토가 제 방으로 와서 이렇게 물어본 순간이었습니다. 누나, 우리 한글 계속 써도 돼? 엄마가 할아버지랑 얘기하는데 누나가 학교에서 문제 생겼다고. 하루토의 작은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재미있는 글자 놀이가 누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루토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루토. 누나는 절대 그만두지 않아.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어.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친구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더 조용히 하지만 더 단단하게 이어가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에미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학교 뒤편 정원에 가면 아무도 없어. 거기서 공부하자. 우리만의 비밀 장소처럼. 그렇게 저희는 교실에서 밀려나 정원 한쪽에서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교과서 대신 한글 노트를 꺼내고 소곤소곤 속삭이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공부를 넘어선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건 존중받지 못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학교 뒤 정원에서 조용히 모였습니다. 모래밭 옆 벤치, 담쟁이 덩굴이 내려앉은 작은 공간은 저희에게는 작은 교실이자 피난처였습니다. 한글은 여전히 저희를 기다려주었고 저는 매일 아침 손으로 정성스레 써온 단어들을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 사이사이엔 어른들이 보지 못한 우리만의 희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에미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나츠미, 이 아름다운 글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는 건 어때? 그냥 숨어서 배울 일이 아니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 명뿐이었고 어른들은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태윤 선생님,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 대학원생이셨던 분이 저희를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글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정말 의미 있어요. 태윤 선생님과 함께 우리는 하치코 광장에서 작은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읽고 싶은 마음, 읽혀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지만 행사 당일 아침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지하러 온 분들, 단지 호기심으로 발길을 멈춘 시민들,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그날 우리는 세상의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분은 태윤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글을 자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그 소중한 가치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글자를 읽는 게 어려웠고 제 동생은 난독증 때문에 글자 앞에서 늘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글이라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글자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글자가 저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단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묻고 싶습니다. 글자를 배우는 일이 언제부터 죄가 되었나요? 그리고 무대 위로 하루토가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직접 쓴 짧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근데 누나가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그 이후로 저는 글자가 친구 같아졌어요. 저는 이제 머리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글자와 친구가 된 아이예요.
그 순간 광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몇몇 분은 눈시울을 닫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천천히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이 나이에 세 글자를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저에게 늦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글자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날의 행사는 영상으로 촬영되었고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일본을 바꿀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도쿄 언어학과 교수님이 기고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다국어 학습은 모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들의 도전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후 문부과학성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습을 존중하되 그 방향을 이끌어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는 무조건적인 금지 대신 이해와 조율이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츠미 양이 보여준 용기와 진심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다문화 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꿈만 같은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타가야 구청에서 청소년 문화교류상을 수여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날 시상식에서 하루토는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세상엔 정말 많은 아름다운 글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글자와 친구가 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츠미야, 이 나이에 손자 덕분에 상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해 여름 한국문화원으로부터 한글사랑 가족으로 선정되어 서울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600년 전 누구나 쉽게 배우라고 만들어진 이 글자가 600년 뒤 일본의 한 가족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토는 한글박물관 앞에서 쪽지를 남겼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저도 글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국인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말해주셨습니다. 당신 동생 정말 멋진 아이네요. 이런 게 진짜 문화의 힘 아닐까요? 이제 저희는 학교 안에 다문화 언어 동아리를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그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가장 따뜻하고 저희의 시작이 되어준 언어입니다. 글자는 도구가 아닙니다. 글자는 사람을 사람답게 연결하는 끈입니다. 읽고 쓴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글자 앞에서 멈춰 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따뜻한 다리를 건네주고 싶습니다. 한글은 저희에게 소통의 자유, 배움의 자유, 그리고 꿈꿀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자를 배운다는 단순한 행동이 누군가에겐 삶의 문을 여는 일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름이 틀림이 아닌 가능성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작은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